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 닭 가공업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해당 업체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으로 연쇄 감염되면서 지역사회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송화급의 한 닭 가공업체, 충청권 질병관리센터 역학조사관들이 환경검체검사와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작으로 확진자가 이틀째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잠비아 등 아프리카 4개국 근로자 11명이 확진된 뒤 조사 결과 내국인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추가 확진된 겁니다. 또 이 사업장에 입점한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만 3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직원 A씨가 확진된 이후 A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됐고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연쇄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집단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추가적인 확진자 및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발빠른 대응 조치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가족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확진자 합숙소가 있는 당진시 송화급 모 아파트 299세대 주민들에 대해 전수검사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연쇄 감염이 사업장에서 지역사회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또 다른 재확산의 방아쇠가 되지는 않을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어제 7, 80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대전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에 있는 돌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인 80대가 추가 확진돼 이 센터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1명도 확진됐습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이 오늘이었죠. 하지만 동장군이 심수를 부리는 듯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행운과 경사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무탈함을 소망해 봅니다. 늦추위를 겪고 새롭게 크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코로나도 잘 극복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아주 크게 길하고 크게 흥하는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오늘 세종 전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올라 공주와 홍성 등 충남 6개 시군에 한때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밤 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세종을 비롯해 충남 당진과 홍성 등 8개 시군에 오늘 밤을 기해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7cm의 눈이 쌓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기온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권에 5에서 10mm의 강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 북부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그 밖의 충남 남부와 서해안은 1에서 5cm의 눈이 그친 뒤에는 추위도 한풀 꺾여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여행용 가방에 가둬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3년 더 늘어나긴 했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 형량이 낮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처벌 수위의 잣대가 되는 양형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바꿔가며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피의자 성모 씨.
1, 2심을 맡았던 재판부 모두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는 물론 특수상해와 아동학대까지 유죄로 인정했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3년 더 늘기는 했지만 잔혹한 범행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반응이 선고 직후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에도 한참 미흡하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선고에 참고가 되는 양형 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숨지게 해 가중된 형량은 무기징역 이상도 가능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살인죄 형량이 최대 45년이어서 징역 15년에서 45년까지 권고형이 나온 겁니다. 가중 영역으로 잔혹한 범죄가 고려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2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아예 양형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4년에서 7년, 살인이 인정돼도 10년에서 16년을 기본으로 감경되거나 가중됩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준을 아예 높이거나 적어도 하한 형량이라도 올리자는 요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죽인 학대해서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에 합당한 처벌, 그야말로 그 아이의 목숨값을 제대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 내려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도 보호자의 학대나 6살 미만 아동 상대 범행의 형량을 가중하는 등 양형 기준 개선을 공식 요청해 실제 양형 기준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긴 장마의 냉해, 최근에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으로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설 차례 비용이 지난해보다 무려 20%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가족 모임도 제한되는 데다 차례상 비용까지 올라서 이래저래 풍성한 설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 예년 같으면 명절 대목에 활기가 넘칠 때지만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신중합니다. 긴 장마의 냉해, 그리고 최근에 고병원성 AI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파와 양파 가격은 80% 이상, 시금치와 배, 계란의 경우 4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30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올랐고 대형 슈퍼마켓과 유통매장 그리고 백화점으로 갈수록 비용은 더 껑충 뛰었습니다. 금액점 부분이라든지 또 신선 채소라든지 축산물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개중에 있었어요.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차례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올 설 차례상을 간소하게 준비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비싸다고 하니까 배는 비싼 것 같아요. 줄여야지요. 뭐 간단하게 하고 코로나도 이렇고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제수용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쓸 거 뭐 하나 쓴다든지 이렇게 양을 다 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 작년보다는 매출이 적을 것 같아요. 감염병 사태 속에 다시 맞는 명절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설맞이 비용 부담 등으로 올해만큼은 풍성함 대신 조촐한 설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카페 등 6만 9,500여 곳에 약 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지원을 합의한 유흥 7개 업종에 식당과 카페, 제과점, 노래 연습장 등 영업 제한 시설 23개 업종을 추가한 겁니다. 도는 내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업소나 개인당 50에서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수면장애 불면증, 두통은 물론 심할 경우 정신적인 장애까지 일으키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치매 전기 자극을 주는 전침 치료가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 달 이상 숙면을 취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해마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가운데 1명꼴인 50만여 명이 불면증을 호소하는데 잘못된 수면 습관을 바꾸거나
수면제 처방 말고는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기 자극을 주는 전침 치료를 4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4주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 수면제 처방이나 수면 습관 개선만 진행한 환자들보다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치료를 마친 뒤 2달을 추적 관찰한 결과 장기적인 불면증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불면증에서 비롯된 불안과 우울 증세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진짜로 수면을 취한 비율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등 수면 관련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임상시험에서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 10곳을 확인했습니다. 한의학 치료법에 불면증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침치료가 이러한 비약물 요법으로서 불면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앤 사이언스 오브 슬립에 소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세종시 6의 3 생활권 H2, H3 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1순위 청약이 평균 18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일반 공급 물량 390세대를 대상으로 한 1순위 청약 모집에 7만 1천여 명이 모여 평균 경쟁률은 H2 블록 221.4대 1, H3 블록 134.8대 1로 마감됐습니다. 이번 분양은 올해 세종시 첫 공동주택 분양으로 주목받았고 분양가가 집값이 급등한 세종 지역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청약자들의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종시 4의 2생활권에 들어설 공동 캠퍼스에 서울대와 충남대, 한밭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 캠퍼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청한 13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행정, 정책대학원과 충남대 의대, 한밭대와 공주대 AI대학, 충북대 수의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주할 대학의 정원은 2,548명이며 공동 캠퍼스는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오늘 카이스트 대전 본원에서 세계 명문대학 총장을 온라인으로 초청한 카이스트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비롯해 미국 MIT와 노스웨스턴 대학, 일본 도쿄 공업대학 총장이 참석해 전염병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 세계적인 당면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대전 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유토개발이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했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법인 대상 고액기부 프로그램으로 3년 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하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